먹어. 잘안 먹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경영전략 이제 2차 토론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에 관해서 동영상을 본 뒤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또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오랜만이라 지금 또 갑자기 어색한데 일단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종혁이라고 하고요. 경영학과 1, 1학번 다니고 있고 이제 경영전략 유정현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이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는 토론자 및 의견 조율을 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측부터 읽을까요? 네. 네, 저는 1학번 경영학과 김태형이고 저는 재작년에 졸업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도 경영학과 1, 2학번이고요. 조흔길이고 저도 지금 재작년에 졸업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19학번 박기훈이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네요. 반갑습니다. 성공 안 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영학과 1, 1학번 김준근이라고 하고요. 저도 재작년에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소셜 활동. 소셜 저 근데 박기훈 토론자님 빨대 좀 돌려주시고 빨대요? 자꾸 저를 커피를 반전놀이를 커피를 여기다 넣어. 목마르실까 봐. 아니 죄송해요. 저 반전놀이 자꾸 누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시작하기 앞서 잠시 그 동영상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제가 좀 해드리자면 일단 크게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제 G러닝을 이제 위정현 교수님께서 도입을 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과 G러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동영상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고 느낀 바로는 이제 사물도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IoT 그러니까 사물이 인지 능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프로그래밍화된 대로 학습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과연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기계와 대체될 수는 없는가,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G러닝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자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면서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게임을 연결시켜가지고 G러닝을 만드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면 나중에 발언하셔도 되고 먼저 그래도 그러니까 봅시다.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요즘 몸으로 느끼는 게 꽤 많잖아요. 뭐 무인 자동차도 있고 드론으로 아마존에서는 배송도 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산업혁명 하면은 되게 큰 계기로 엄청난 생산성이 눈에 띄는 생산성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저는 그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아직까지는 좀 더 그냥 뭐라지, 그 개념 학계에서 쓰이는 약간 개념 정도인 것 같고, 그냥 이걸로 인해서 뭔가
뭐 사물이 뭐 아까 말했듯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뭐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저희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지 바뀌거나 뭔가 생산성이 확 획기적으로 늘고 아직 이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더 이제 지켜보다가 이게 진짜 저희의 산업을 확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때서야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냥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뭐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크게 자기가 지금 20 몇 년 동안 살면서 갑자기 뭔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거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이게 진짜 저희가 뭐 농업혁명, 농업이 막 갑자기 발달되고 아니면 2차 산업혁명 때 무슨 막 엄청나게 증기기관, 네 증기기관이 명. 발명되면서 막 이게 우리의 삶을 확 다 뒤집어놨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3차까지도 그래도 많이 근데 3차가 그러면은 인터넷이죠. 그런 거는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근데 그 사물 인지와 관련된 그 4차는 아직까지는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에 대해 좀 뭐 반대되는 의견 있으신가요? 반대도 해야 되는. 안 하셔도 그냥 물어보는 거 동조나 근데 이건 그 산업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저가 속해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큐레이션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4차 산업혁명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콘텐츠를 제작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뭐 취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인공, 그러니까 이런 배역이 나와서 이런 연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만든 게 하우스 오브 카드고 그게 또 흥행도 있고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만드는 거 보면 사실 이런 그 방송업계나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는 사실 위기라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좀 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기계가 다 프로그램 만들고 방송 만들면은 그렇죠. 인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 조은길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완전 동조가 되는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이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기술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만들어진 거라든가 그런 게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스마트폰 정도를 우리가 항상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 가든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정도 이런 게 그냥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뭐 그런 게 좀 있잖아. 그리고 말했던 스마트폰은 3차예요, 4차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약간 4차에서 분리할 나와서 수가 4차를 좀 크게 키운 그러니까 3차의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후기가 된 게 이제 스마트폰인 것 같고 근데 폭발적으로 그래서 못 이제 말하기로는 스마트폰 지금 세대에서 크게 바뀌는 건 이제 없다 그런 식으로 다른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 많이 하더라고. 저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저도 방송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 막 대부분의 뭐 인터넷 스트리머들이라든가 BJ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유튜브에 영상 올려서 거기서 다 많이 좀 네이버 동영상보다는 우린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좀 핵심적인 게 독과점이 좀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정말 아까처럼 취향 같은 거 조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하나의 플랫폼 사용하면은 이제 더 사용하는 건 많이 없어지는 게 사실이고 사실 뭐 인터넷도 저희가 뭐 검색해도 네이버에서 하지 웬만해서 다음에서 잘 안 하잖아요. 카카오톡을 하지 라인은 잘 안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계속 독과점이 많이 되고 그런 산업만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근데 저도 피부에 확 와닿는 건 없어요. 항상 학수적으로 뭐 스마트팜 뭐 이런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실 그 막 시골에 가도 막 베이징? 스마트팜 같은 기가진, 느낌은 잘 안 기가진. 들고 집에 IoT 이제 뭐, 기가진 예, 그런 거를 나 해도 오늘 날씨 알려줘 이거밖에 사실 뭐 그 몇 번 틀어줘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고 사실 그래서 조금 와닿는 건 덜하지 않나. 근데 그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영국에서 그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증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퍼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지금은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게 빨라서 좀 빨리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 뭐 미국이나 지금 다른 주요 그런 국가에서 그런 붐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적용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미국에서 아마존이 그 무인 아마존 드론으로 드론으로 배달도 하고 그다음에 무인으로 마켓을 지금 만들어서 물건 짓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ING 정도 하지만 이게 왔다 딱 이런 지금 정도까지는 변화돼서 지금 적용이 되는 중은 아니다. 이렇게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영국에서 지하철이 처음 개통됐을 때 우리나라는 전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만큼 이제 차이가 좀 격차가 심했습니다. 좀 있을 수도 있다 생각 드는 거. 그 정도의 격차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직 진행을 이제 막 싸게 이제 퍼지고 치는- 있는 중인 거죠, 이제 지금. 퍼지고 예. 있는 중. 근데 물론 이렇게 좀 그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많이 뭐 변화가 돼 있을 수 있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사실 그쵸. 잘 알기 힘드니까 소비자는 잘 모르는 콘텐츠 부분이니까. 제작도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겠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포인트를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하면은 딱 생산성 증대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직 그게 이렇게 팍 그런 느낌. 예, 그게 아직 아니니까 이제 막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업 듣기로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게 2012년도인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학계에서는 계속 얘기 나왔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지가 지금 한 10년 막 이렇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계속 발전하고 막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야 말고도 4차 산업혁명은 되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뭐 피부로 와닿는 거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아까도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바로 못 오는 그런 곳에서도 법적인 문제도 나라마다 좀 많이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 법적인 규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거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와닿으려면 사실 조금 더 있어 봐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김정근 김정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 더 안 말씀해 하셔도 주세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을 껴들 네, 겨를이 없어요. 네네네. 3차 산업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고 4차가 시작됐으니까 저희 피부에 와닿는 거지. 4차 산업 그 혁명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업계에서도 일단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엄청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지를 연구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한 최소한 3년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따 얘기를 하나요? 지금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따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셔도 돼요.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 좀 이따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다들 4차 산업혁명은 어느 정도는 진행은 되고 있다. 뭐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있잖아요. 직업 하고 있는 일들이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나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다들 공교롭게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지 그런 거 되게 고민들 하시네요 갑자기.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러면 업종을 말하게 되는데 저는 보험업을 하다 보니까 네. 판매 조직이 보통은 대면 채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집에 와서 설계를 봐주고 뭐 이렇게 권유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요즘에 사실 보면 인터넷에서만 해도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은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설계가 원래 어렵거든요. 네. 이게 어르신들이 컴퓨터로 전산으로 일을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게 점점 편리해지고 상담할 때도 그냥 고객 정보만 입력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암을 걸릴 확률로 몇 %인지 대충 나오긴 해요. 그런 걸로 이제 상담을 좀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설계사보다는 적은 설계사들이 더 많은 설계를 쉽게 하고 권유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설계사 수도 사실 줄어드는 입장이 있어도 그런 양도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실제로도 이제 점포수를 많이 줄이고 있고 줄어가는 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면대면이 좀 줄어든다는 거네.
네,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들도 많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정예화가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잘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못하면은 사실 기계 이상의 다이렉트로 구매하는 거 이상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바로 내치나요? 아니죠. 자기가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 있죠.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아니, 저도 이게 단기냐 장기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은 포스기를 키오스크로.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기계로 사람을 대체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 보험업에서도 FP님들이 사라지시면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저희의 뭐 역할도 위태로워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얼마가 걸릴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가늠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지점장들 그러니까 영업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도 코딩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본사로 갔을 때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뭐 나중에는 대체될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다른 걸로라도 전환시켜 주려고. 보여주기 식이라도 해야 되니까. 함부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죠. 자르기가 힘들죠. 써야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은 감성적이니까. 창의성이 필요한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아까 넷플릭스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면 흥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수업 때도 배웠고 저도 느끼는 바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그런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니치 컨텐츠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비주류를 좋아하는 비중이 주류보다 더 많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취향을 맞추려면 그런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개개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편집 포인트까지 AI가 그렇게는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감성 쪽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이라든지 뭐 시의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감정과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물론 저도 많이 역량을 키워야겠지만 그렇게 쉽사리 대체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창의성 뭐 이런데 뭐 사람들을 터치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아무리 상품 설계가 쉬워지고 해도 저희 업계에서도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뭐 안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이 필요하고 솔직히 보험을 직접 찾아가서 들지는 않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일들은 기계화가 되고 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감정이나 창의성이 머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계속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 이렇게 방금 김준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은 전 아까도 좀 나이가 많으신 설계사분들하고 일을 하니까 정말 이게 기계를 다루는 거를 정말 힘들어하세요. 인터넷에 뭐 창이 갑자기 하얘지거나 좀 안 뜰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난리가 나요. 저를 막 찾고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나요. 액티브 X. 진짜 그런 걸 액티브 X 설치 막 이러면은 못 건드려요. 혹시 뭐 고장 날까 봐. 진짜 그거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설계사분들도 그렇겠지만 설계사분들 고객들도 보통 지인들이 많고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단 기계나 사실 다이렉트로도 그분들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가입하는 거를 못 하실 거예요. 나중에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보험업 이렇게 영업 쪽에서는 사실 그런 기술적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대면 조직이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이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니즈가 아무리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령층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층이 되면 그때는 일단은 이제 확실히 좀 필요가 바뀔 수도 있을 것 또 같긴 한데 새로운 기술 나오면 저희는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되게 그래서 이런 일하면서 시스템으로만 놀랐거든요. 가는 건 아니니까. 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좀 신문물이죠, 그 사람.
심지어 저희 회사 뭐 차부장님들도 이제 인터넷을 다룰 줄 모르시고 맞아, 그런 코레일로 사람 많아요. 기차를 예매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든다고 해도 그 뭐 좀 젊은 세대를 따라가기 힘든 부분은 있을 거거든요. 좀 더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100세 시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더 그런 대면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직 지금은 그런 게 편한 사람보다 불편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죠. 네. 은행 창구를 하더라고요. 함부로 못 없애는 게 그런 내용도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군대 갔다 와서 키오스크가 많이 생겨서 살짝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학식이라든가 뭐 네. 식당을 요즘 다 이렇게 먹나? 약간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 당황해도 적응했지만 그게 점점 더 그러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조금 주제가 조금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제 업무는 안 물어보시나요? 아하. 실수했네. 제 업무는 그 옷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막 등산복 같은 걸 이렇게 찍어내는 걸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옷 같은 게 지금 얼핏 상상으로는 그냥 인간이 아니 뭐야 기계가 왠지 만들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인간이 다 하나하나 다 정말 재봉틀로 박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그 옷을 다 이제 기계가 만드는 걸 계속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확실히 저희가 관리하기 좀 더 쉽겠죠. 불량률도 적고 뭐 오차가 별로 없으니까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관리하는 게 쉬워지면서 저희는 인원이 약간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인도네시아 현재 직원들은 거의 뭐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필요하고 기계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도 그걸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확실히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저희도 이제 그 바이어 쪽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옷 그냥 만드는 것만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것저것 가격 생각하고 이거 빼고 저거 더 하고 하는 거니까 뭐 완벽히 대체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인원 감축에는 영향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진짜 외람된 말씀인데 네. 김중훈 하고가 하나도 안 나와서 아 괜찮아요. 안 목소리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가끔 그래서 네, 이렇게 안 나와도 돼요. 살짝 비춰주세요. 토론의 질이 중요한 거지. 아 근데 저 테이블은 좀 만지지 말아주세요. 네. 흔들려가 죄송합니다. 촬영에만 집중하시는 거. 춥진 않으신가요 혹시? 네. 아, 다음 질문 해주세요. 다음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한 50년 뒤라고 생각했을 때 50년 네, 뒤. 지금보다 훨씬 기계가 발달됐겠죠. 저희 중에 한 명은 없을 수도 있고요. 78세 없을 수도 없겠네요. 2명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기계가 대부분의 능력이 우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러면은 이건 좀 윤리적인 문제 같은데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하면 소방관 같은 위험한 것도 있고, 일. 그것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멧돼지 잡는 그런 좀 약간 위험한 그런 거.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체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투입되는 기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될 수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직업들도 기계나 그런 거의 발전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체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 부분을 따질 수가 없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을 줄이려면. 저는 이게 정의를 좀 확실하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만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능률 때문에 대체하는 이런 대체를 하고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많이 대체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지 할 수 않았으면 있는 좋겠는 일인데 일. 대체되는 게 더 나으니까 하는 그렇죠.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럼 갈아 끼우면 되죠, 사실. 그러니까 갈아 끼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인간의 영역을 어느 정도 침범하냐, 침범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체를 완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난 그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각자의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나?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좀 꼭지 질문이었는데 사실 다음에 할 질문은 그러니까 인간이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냐면 기계가 생각도 하고 똑같이 인간처럼 생겨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인간의 지구상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좀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바로 가죠. 그럼 바로 갈까요? 네, 좀 제가 조금 미숙한 점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적용을 해야지 계속 인류가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옛날과 비교했을 때 신문 같은 거 활자를 옛날에는 한자 한자 그거를 맞춰 끼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해고 됐냐 안 됐냐, 해고 됐죠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됐으니까. 근데 저희 일반인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잖아요. 일단 그런 신기술이 나오면은 일단은 적용을 해야지. 일단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편의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줄 서는 것보다, 줄 서서 이렇게 일일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빨리 효율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생기면은 적용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근데 다만 좀 제한적으로 해야죠. 모든 업무를 다 대체하면은 인간이 존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노동은 신성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존재도 깨닫게 되고 하는 건데, 그걸 다 없애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 그런 단순 업무나 아니면 위험한 일.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대체하고, 좀 사람이 좀 생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그런 대처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뭐 기계가 널 대체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어느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지금 솔직히 저희 업무 중에 기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옛날에 다 손으로 하고 인간이 직접 하는 거를 진짜 많은 것들을 기계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그 직무가 생기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지, 아예 다른 종류,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에 뭐 이런 걸 상상하지 못했듯이,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막 당장 있는 사람들이 막 위협을 느끼고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마찬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굳이 막 일부러 막아가면서 기술 발전을 막 못하게 할 저해하는 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기고 그만큼 또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지. 뭐 기계가 당장 기계한테 많이 업무를 준다고 해서 막 걔네가 진짜 영화처럼 막 인간을 막 하고 기계가 이렇게 인간을 막 지배하는 막 그런 이러지는 아직 소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로 같이. 그 2차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 2차 산업혁명 때도 사실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그 러다이트 운동이 운동이, 일어나서 예. 기계를 부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사무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무실이 생기고 거기서 앉아서 일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서 그런 거죠. 저는 사실 뭐 굳이 대체할 영역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로직 정도는 정해야 될 것 같은 게, AI가 4차 산업혁명에서 좀 핵심적인 거는 어떤 뭐 목표를 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판단으로 알고리즘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목표치를 주는 거 정도는 인간이 계속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는 뭐 알아서 뭐 로봇이 하게끔 이런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영역을 뭐 위험한 일이라서 하고 대체하고 막 이런 거는 영역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대. 약간 상위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목표치를 주는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얘기 들은 러다이트도 듣고 아까도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 할 때 이익 집단 문제가 좀 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 카카오 카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다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생각해볼까, 이런 걸 실제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지, 이익 집단들을 얼마나, 요즘같이 각각의 주장들이 각각의 이익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이걸 얼마나 또 대체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점도 갑자기 생기네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다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큼 이제 그냥 보상이나 충돌은 뭐 있겠죠. 엄청나지 충돌과-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충돌이 있었고 그쵸. 결국에는 항상 있는 건데 맞아. 그냥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요즘 걱정될 수도 그런 게 있죠. 예. 우리가 대체된다고 생각해도 뭐 걱정은 할 수. 만약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 밥그릇 뺏어간다 이런 그쵸,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당장 내가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40, 50 이제 애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고 하는데 내 직장이 없어져.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도 아닌 기계가 대체한다. 그걸 얼마나 제2의 그러겠어요. 러나이트 네. 운동 같은 게 생길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그 나의 그 집단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공감대를 계속 네. 형성해. 맞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해야 해서 뭐 해결되겠죠 뭐 그거랑. 사람들이 하셔야죠. 또 정권이 진보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약자들을 해결하는 게 많이- 이제 또 인간의 새로운 그렇죠. 기대가 할 수 없는 맞아요. 인간의 그렇죠. 그러겠네.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고. 지금도 있죠. 분쟁 해결하는 사람. 아니 그 로봇 관련해서 특화된 그런 거 말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로봇과 이제 소송할 때 예. 네. 아, 로봇 가서 로봇과 소송 힘들겠다. 못 이길 거. 로봇 대표. 알파고와 이세돌 싸움 그런 느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서로 대화도 나눠보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쥐러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초중고 12년에 대학 4년까지 해서 총 16년을 좋든 싫든 교육을 어쨌든 받은 학생으로서 그 자신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교육을 받긴 했을 텐데 어떤 것이 좋았는지 좀 초중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니면 자신만의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신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 그 자신이 느꼈던 그렇죠. 교육, 초중고의 교육,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냥 교육이 느낌을 어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저부터 좀 얘기하자면 저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돈이란 돈은 다 들여가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원을 많이 가진 않았지만 솔직히 학교에서 뭐 배운다는 그런 거보다는 학원이 너무 잘 갑자기 저희 때는 잘 돼가지고 학원에서 배운다는 느낌으로 선생님들이 뭘 가르친다기보단 그냥 인성교육 그땐 또 맞기도 했으니까 인성교육 많이 시켜주고 그다음 전 재수를 했는데 재수학원에서는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제 뭐 대학에 왔는데 사실 과도 그냥 점수 맞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처음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니까 좀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내가 왜 경영학과 가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거고 그리고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대학에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 좀 몰랐고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학점 따서 취업할 때 도움 되려고 학교 다니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불만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초중고 때는 공부만 딱 생각해 보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방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그냥 진짜 조금만 해도 좀 상위권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전교생 중에 한 10%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니까 경쟁의 그 조밀도가 좁아지는 거죠. 아니 좀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그 여러분들의 학교가 300명이 공부했다면 저는 30명과 경쟁을 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공부를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돼서 뭐 학원을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밌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전 대학 오고 나서 이제 경쟁이 갑자기 확 치열해졌잖아요. 뭐 군대 가기 전까지는 상관없었다 쳐도 또 이제 뭐 취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국 사회가 뭐 공부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나. 어쨌든 공부를 제대로 좀 하기 시작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에 진학하면서 좀 사회에 나가면서 좀 도움이 사회 많이 나가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영학을 실질적인 그러면 연관성이 좀 별로 없는 거네요. 대학 지금 교육이. 근데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딜 가든 좀 적용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좀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만약에 제가 경영학과가 아니라 뭐 사회학과나 뭐 도고동문학과 이런 데를 철학과? 철학과 이런 걸 나왔다면 전혀 무관한 그거예요. 대학교 강의보다 그냥 대학 생활이 더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생활이 네, 저는 저도 초중학교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재밌어서 했거든요.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너무 재밌어서 막 해서 전 중학교 때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외고를 가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순수하게 외고 가면은 막 영어만 쓰나? 막 영어 진짜 열심히 많이 배우겠네. 거의 유학 간 것 같겠네. 이러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고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그냥 경쟁만 엄청 치열하고 전혀 제 외국어 학습에는 도움이 진짜 1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래서 공부 의지가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나는 또 영어랑 막 외국어 독일어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진짜 다 분당 막 학원 열심히 다 선행학습한 애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거의 너무 치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슬펐어요. 저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이름까지 붙어 있는 데를 찾아서 왔는데 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진짜 좀 더 널널한 학교를 가서 내신 따서 대학 가면 훨씬 쉬울 텐데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은 재밌으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와서는 불만이 좀 없었던 게 오히려 마케팅 같은 공부는 저는 너무 재밌었고 뭐 좀 어쨌든 좀 쉬우니까 재밌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광고 같은 거 보여주고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지 흥미없는 뭐 재무나 회계 쪽은 거의 뭐 고역으로 들었고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대학 생활 자체에서 그냥 좀 대학생만 할 수 있는 성장을 많이 하고 사회생활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미를 뒀고 저도 사실 뭐 교육 자체는 크게 와닿거나 지금 쓰고 있거나 하는 거는 많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막 초중고 때나 대학교 때나 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그런 건 있죠. 뭐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못하면 맞으니까 조금 한 번 있는데 고등학교 막 이럴 때는. 근데 대학교 와서도 저는 학점도 크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비해서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아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애들이 워낙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그래도 내가 나중에 일을 하려면 최소한은 올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런 목적이 스스로 형성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했고 그래서 뭐 사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 근데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어떤 대학교 생활에서 세미나라든가 발표를 하거나 팀원들과 뭐 의견 조율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지식 자체보다도 그런 저도 생활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의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배운 게 있지 않나? 초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그럴 것 같고요. 친구들이랑 그런 거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또 성인 돼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일도 있고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목표가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느낀 게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교육이 지금 끝나는 시점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6 남자 기준으로 그 이후에 약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좋은 직장 다니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야 좋은 교육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지금 교육은 그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교육은 한 번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과를 선택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쪽 문과 이과부터 한번 선택하는 순간 한 번 해야 돌이킬 수 되고 없는,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시스템이 과연 좋은 시스템인가? 그거는 저는 요즘에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도 지금 방송 프로그램 만들 때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대학 학생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학생들이 과연 진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대학을 가고 이 직업을 갖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얘기 나눠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요즘. 그래서 이건 슬퍼질 얘기한 거 아닌데 요즘에 진짜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딱 이 질문 나와서 얘기한 건데 그거는 저도 사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일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옛날에 만약에 내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좀 고민할 수 있는 뭐 짧아도 1, 2년의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이거 외워라. 저는 심지어 대학도 둘 중에 어디 가야 됩니까 해서 여기 가 해서 온 내가 생각해서 뭔가 내 꿈을 펼치게 만드는 교육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지금 뭐 수명이 길어지고 한다는데 올바른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학도 근데 졸업시키면 그냥 땡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취업을 하면 더 좋고 취업해서 졸업하면 더 좋고 취업 안 해도 어쨌든 등록금 다 내고 졸업했으니까 졸업장 줄게 그리고 끝. 대학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졸업해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많이 보냈냐 뭐 이런. 이번에도 조사하느라고 전화 왔던데 나도 들어갔어. 회계사를 몇 명 배출하고 뭐 의사를 몇 명 배출하고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평가가 매겨지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런 교육 시스템. 근데 교수님들도 보면 강의의 질을 높이고 싶은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 양치기라고 하죠. 논문의 양을 되게 요즘 중요시 여긴대요. 그냥 그리고 아주 단기적인 그런 연구 성과 6개월에서 1년짜리 그런 걸 양치기 양만으로 그렇게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다른 더 저명한 교수들이 아니라 공무원들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걸 또 평가하니까 평가의 질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논문은 써야 되고 논문 써야 할 시간에 시간 뺏기니까 강의의 질도 낮아지고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런 좀 시스템도 좀 안타깝던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다고 이게 바뀔 수가 있는 바뀌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인가 뭐 2년의 시간을 준다면서요. 뭐 내가 뭐 어떤 진로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이렇게 봉사 활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의 그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아직 한국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냥 급급한 느낌?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KPI라고 많이 하죠. 이 평가할 때 Key Performance Yeah. Indicator 이렇게. 그래 어쨌든 그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방금도 교수님이 요즘 양치기가 중요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성과를 내야 더 인정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내 삶을 또 낫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KPI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밖에 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내 생활을 맞춰갈 수밖에 없거든. 사실 고등학교도 좋은 대학을 몇 명 보냈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잖아요. 대학도 뭐 좋은데 뭐 취직이나 뭐 다른 게 뭐 또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사실 맞춰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이 제도적인 걸 큰 틀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도. 옛날 과거 진짜 옛날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나 그럴 때는 사실 그 공식이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좋은 학교를 가고 가면 당연히 취업 좋은 데 가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되게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불안도 하고 막 한데 이제 그 시스템은 옛날 그 시스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좀
아 요즘 근데 진짜 올 초부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막 이런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네.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나는 자연이다를 보니까 자연에 들어가서 정말 해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속세 경쟁을 포기했든 아니면 자기가 외면했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거가 너무 자신을 옥죄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가족들조차 자기는 이제 도시에 남았지만 자기만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사람도 참 뭐 자기만의 그런 행복을 찾고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일률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지 과정들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기 자식 낳고 그런 것들이 좀 슬픈긴 슬픈 것 같아요, 그죠? 슬프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러닝으로 넘어가자 이제.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촉촉해지셔가지고 그러면 G러닝으로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게임 혹시 좀 하시나요? 아니 좋아하죠. 게임 저도 그럼 게임 혹시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혹시 게임 뭐 조금 내가 좀 게임을 하다가 너무 몰입했다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좀 영향을 받거나 중독이 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일단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재미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안 하시겠죠. 저는 컴퓨터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게임을 즐겨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어. 했었죠. 중학교 때 뭐 하셨네요. 아스가르트 뭐 이런 거 많이 단기적. RPG 게임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저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건지를 말씀 나누시면 했는데 저는 하루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원래 야자를 해야 되잖아요. 야자를 안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PC방에 가서 한 4시간 정도씩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고2 때는. 그래서 그때 그 게임을 그럼 그 정도면 중독 아닌가요? 자신의 그쵸, 그쵸. 업을 뒤로 하고 게임하러 갔으니까. 그 중독이죠. 다 같이 중독이 됐던 거죠. 20명이 다 같이 중독이 돼서 서든어택이요? 예, 서든어택 건지요. 그럼 그러니까 그 서든어택이나 건지라면서 어느 부분에서 희열을 느끼세요? 공부가 아니라는 것. 공부가 아닌 것, 낮 공부.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안 할 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굳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저희끼리 그냥 히덕 거리는 것도 재밌었고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이제 몰입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 곳만 바라보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독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레벨이 업된다거나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할 건 없지만 게임에서는 내가 짱이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겠죠. 말이 많으셨네요. 이렇게. 잘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느낌 때문에 중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저도 저는 야자는 했어요. 네. 좀 다른데 예, 결이 예. 다른데 예. 야자를 하고 와서 게임을 했죠. 예. 네, 새벽 그러면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면은 뭐 12시 1시 정도 되니까 그때 자고 좀 이렇게 거의 맨날 그랬던 건 고3 때까지 저는 고3 때도 게임을 많이 해서 그때까지 뭐 하셨어요? 네? 건지? 뭐 건진 안 하고 카오스를 카오스라는 게임, 피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했죠. 게임은 다양하게 했는데 그냥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공부가 아니라 좀 일탈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자를 끝나고 그때 뭐 활동하기도 웃기고 시간도 많이 늦었기 때문에 애들이랑 집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게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게임하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게 좀 되게 재밌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독이죠, 중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근데 보면? 중독의 기준이 어려운데 습관. 네, 스트레스를 계속 어쨌든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잡기가 어렵겠지만 저는 그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를 게임을 했었는데 하다가 처음에는 조금 중독된 것 같았거든요. 막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고 막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막 한두 명 죽이면 막 희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못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와 이거는 성격이 안 좋나? 못하는 거 그럴 수 같은데. 일단 저는 게임엔 아예 그게 소질이 없긴 없었는데 아니 막 십몇 분간 막 아이템을 모았더니 그냥 한 방에 타타닥 죽으니까 이게 흥미가 확 떨어지더라고 저는. 네 말씀하세요. 아니야. 게임 얘기 빨리 하고 G러닝을 얘기했는데 게임 G러닝. 얘기는 너무 아니 그래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게임을 그래도 몇 번 해보셨으니까 G러닝은 그래서 게임을 통한 그런 몰입도나 흥미를 그
교육과 융합시켜가지고 여러분이나 아니면 초중고생들, 특히 초중고생들이죠. 조금 교육에 대해서 아직 덜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게 공부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게임에 사실 게임 때문에 공부한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내가 이 게임 하려고 공부한다. 근데 G 러닝이 그러면 옳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G 러닝의 그 방법이? 게임을 수단으로 쓰는 거는 생각이 차이인 것 같고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는 아까 게임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게임을 별로 안 했고 대학 들어와서 이제 게임을 하게 했는데, 게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내가 이걸 연습을 해서 이만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재밌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이걸 내가 연습했는데 그걸 실전에 사용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런 느낌으로 게임도 그런 재미로 했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도 네. 향상되는 게 결과적으로 뭐 보이니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던 게 먹힐 때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공부와 접목시킨다면 그 학생들의 능률도 높아질 거고 흥미도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게임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예. 일부분만 하는 거죠? 전체 다 게임으로 뭐 가르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G러닝의 최종적인 좀 목표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좀,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를 높여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좀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좀 최종적인 근데 목표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인강으로 공부를 해버릇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책 보면서 찾아가면서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또 게임으로 공부를 배운 사람은 이렇게 컴퓨터로 뭔가 주어지는 퀘스트처럼 뭘 깨면서 아마 뭐 한 단계 한 단계 뭐 그런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 또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의지를 좀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누가 이렇게 뭘 퀘스트를 주어져야만 공부를 하는 그런 성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왜냐면 거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만 주고 그 학생이 그걸 푸는 거면 사실 학교 선생님이 뭐 숙제를 주고 그거 풀어와라 그거랑 다를 거 없다 생각하고, G러닝의 그 아까 최종적 목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운영하는 방식이 뭐 퀘스트만 딱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좀 연습을 하고 뭐 어떤 지식을 뭐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심어주려고 그걸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네, 맞아요. 봐드렸어가지고. 그렇죠. 영상 보니까 막 군주처럼 그냥 이렇게 네. 뭐 NPC 따라다니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만 있으면 위험한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근데 이게 운영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단발성으로 좀 학교에서 실제로도 하긴 했는데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다음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하진 않아서 그 더 뭐 다른 다양한 게임이나 아니면은 효과를 제대로 이렇게 알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데 저희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건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최종적 목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전 약간 이게 분야별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막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런 거 했거든요. 영어 시간에 플래시 같은 걸로 괜히 그냥 뭐 OX 이러면서 O 막 누르고 막 영어 설명해주면 뭐 X. 근데 솔직히 재밌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진짜 안 재밌었어요. 네. 그거 그냥 게임이 재밌지 그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어 재밌는데?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효과는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 명목만 게임이라고 해놓고 그냥 책이 아닌 거를 그냥 좀 게임이라고 해놓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뭐 얕은 수준의 G러닝은 그런 거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어떤 암기 이런 것보다는, 암기는 어차피 제가 직접적으로 머리에 써가면서 외우는 거여야 되지만 오히려 약간 창의성이나 아니면 지금 뭐 경영 전략 이런 거면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롤러코스터 같은 게임이나 아, 뭐 운영하는, 쿠키런 막 이런 쿠키런이 쿠키런, 아니 말고 주택 쿠키샵이라고 뭐. 제가 했던 네. 게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자본으로 뭘 운영해보고 이런 게임 솔직히 흥미도 유발되고 자연스럽게 경영 전략이야 이런 건 좀 그때는 솔직히 뭐 너무 게임이니까 이게 말이 토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이제 현실성을 더해서 진짜 학습처럼 하면은 그거는 평가도 뭐 진짜 성공시킨 뭐 매출 많이 올린 사람한테 뭐 점수 주고 이런 식인 거는 좀 오히려 좀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언어 같은 것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일반 그런 게임인데 뭐 영어로 뭐가 계속 설명이 들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지금 한국 교육 특히 초중고생들이 받는 교육은 대부분 암기성이고 그 암기에다가 지러닝을 접목시키는 거는 딱히 흥미 유발. 어차피 평가는 다시 또 이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서 도입하는 거는 잘 효과를 의미가 있나? 아까 말씀해주신 뭐 경영전략 이런 정도의 게임은 그룹 음. 연수 가서도 이미 하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직장인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초등학교 재밌게. 교육에 끼워 넣어서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미 실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PC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게임이라는 게 근데 PC만 말하는 건 아니죠? 모바일이나 다양- PC나 놀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놀이 활동? 맞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닌 스스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게임이라고 사실 하거든요. 요즘에 그 아기들은 유치원생, 그냥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저희 옛날 구몬 했잖아요. 쟤는. 근데 그거는 진짜 막 학습지로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교구를 주면은 교구로 막 놀면서, 그러니까 이름은 뭐 신기한 수학나라, 신기한 한글나라, 전 학습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교구를 주면서 같이 정말 놀아요.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놀면서 막 탑을 쌓고 막 기차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확실히 진짜 애기들도 훨씬 재밌어하고 그 창의성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의미의 지러닝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그 수단과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의 최종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지러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예 정부에서 도입할 정도. 교수님, 그러니까 이정현 교수님은 원하는 게 진짜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져서 스스로, 그러니까 거의 고생을 자기가 좀 하더라도 스스로 깨치고 실수하고 그쵸.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길러주고 싶다는 마인드가 있는데, 사실 아까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말했다시피 일방향적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뭐 나오니까 외워. 그 다음에 뭐 국영수 90점 이상 맞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한방패 되니까. 쳐준다. 자 돼지꼬리 땡땡 그런 거. 둘째 줄. 우리 심지어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면 진짜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그러니까 의미가, 그분도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일맥상통하죠. 의미가 별로 없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만이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암기 예. 위주의 스스로 교육으로는 예. 할 수가 없다. 스스로 좀 넘어지면서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회를 나가거나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러려면은 일단은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평가 시스템이 지금 차등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뭐 몇 개를 맞았냐 몇 개를 틀렸냐 뭐 그걸로 따지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게 정량적인 거잖아요. 근데 정성적인 그런 테스트를 해서 그거를 측정을 한다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죠, 현실상으로. 근데 앞으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고 AI가 들어와서 지금 사람들이 그런 뭐 EQ라고 하지, IQ가 아니라 뭐 그런 부분을 좀 길러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런 시스템이 바뀌고 거기서 지러닝이 들어오고 그 학생들이 그러면 자기 주도적 학습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연습과 기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근데 최전께서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러닝을 통해서 좀 자기주도적인 동기부여되는 학습을 얘기하는 거라면 사실
G러닝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의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다 G러닝으로 대체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방법의 하나로 추가를 하자는 건 교육에 뭐 몇 시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사실 반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러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OX 뭐 이렇게 사람 되게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재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 좀 자발적인 판단, 빅데이터 이런 거랑 생각해보니까 G러닝도 좀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에 맞게 좀 이렇게 변형돼서 과제나 이런 거를 줄 수 있게 개인적인 그렇게 바뀌면은 더 좋지 않을까? 기술이 발달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G러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맞아, 판단할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돼서 어. 지금 교육 시스템도 좀 바뀌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 큰 그림은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고 평가 많이 방법도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게 하죠. 문제죠. 사회 자체가 이제 그러면은 그 말 그듯이 저희도 저번 토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 대기업만을 가겠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뭔가 아예 되게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결과일 변화의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도입이 조금씩 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반대할 같아요. 이유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근데 반대할 수도 그런 있죠. 그런 경우는 있겠죠. 얼마 전에 토론 돈 이야기 지금 그 외워야 되는데. 토론에서도 나왔다시피 게임을 아예 완전 나쁜 거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없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반대하겠지만 그런 분들 외에서는 뭐 나쁜 건 없지 않아요. 장점은 좀 살리는 게 더 그렇죠. 좋다. 근데 시간이 벌써 좀 조금 오바됐는데 벌써요? 예. 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은 좀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바돼서 뭐 일단 멤버 바뀌어서 아무튼 지금 한 1시간 1분. 정도 이제 앞에 된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은 끝난 건가요? 네, 혹시 이제 준비하신? 공식적인 그 토론 질문은 끝났는데 뭐 토론 자체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나 좀 제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을 말씀해 주시면 또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토론이 오늘 뭐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 알았다던가 말씀 안 하시면은 뭐 종료해도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시간들 있으시면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각자 생각하는 좀 교육이라는 거의 정의 그냥 뭐 이상적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죄송해요.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교육의 정의는 저는 군대 때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 하나가 있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게 굉장히 극악무도한 군주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용해 먹고 이런 건데 여기 공감되는 게 사실 교육이 이상적인 내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사회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그냥 나아가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운영이 되잖아요. 운영되는 측면에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G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했지만 이게 엄청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뭐 창의적인 교육 뭐 어쩌죠 하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좀 안 좋게 말하면은 굳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를 이 사람들은 선호하지도 않을 거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궁금했어요. 교육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상적인 거 말고 그냥 뭐 자기 생각이 여러 가지 잠시 끊고 가도 될까요? 네. 한번 끊었다가 다시 녹화할게요. 왜? 요? 아 이제 그럼 그냥 아니 그건 아닌데